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58번째. 오늘은 사주에 재성이 강하고 혼잡되어 처복이 없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헛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동영상으로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 조카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문점이 드는 게 너무 많아서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 사연이 채택된다면 선생님께서 명쾌한 풀이가 될 것 같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조카가 몇 군데 사주 상담을 해봤는데 가는 곳마다 처복이 없고 이별수가 있는 사주이니 늦은 결혼을 하고 궁합을 꼭 보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또 재물복도 매우 약하다는 말도 들어왔고요. 요즘 제가 사주 공부를 하는 중이라 조카 사주를 풀어봐도 여자와 재물을 뜻하는 재성이 여기저기 혼잡되어 있고 심지어 방합 국까지 이루고 있어 재성 힘이 너무 강하고 본인이 힘이 약하니 처복, 재물복이 너무 떨어지는 사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조카는 일찍 결혼도 했고 처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재물 걱정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선생님, 제가 조카 사주를 어떤 것을 잘못 본 것인지 너무나 어려워 선생님께 사연 보내 채택된다면 사주 공부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보내주신 사주가 여러분께서도 혼돈하기 쉽고 공부가 될 수 있는 사연이니 채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것을 잘못 볼 수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사연 주신 분 조카분 사주가 되겠네요. 무진년 을축월 신묘일 경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연 주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재성이 혼잡돼 있고 그 다음에 재성이 국을 이루어 가지고 상당히 힘이 세져서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배우자덕 재물덕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신금 세게 재성은 뭐죠? 내가 극한오이니까 나무죠. 나무는 을목, 묘목, 그 다음에 임목 혼잡되어 있네요. 심지어는 지장간, 진주, 열목까지 혼잡되어 있는 거 맞고 또 임묘진이 보이네요. 이게 방합이죠. 임묘진 방합 이루어져서 사주가 약해서 국을 이루고 있는 재성이 너무 힘이 강해서 재물복, 배우자덕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런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볼까요? 본인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자, 연간에 무토는 큰 흙, 광활한 대지. 진토 역시 큰 흙, 광활한 대지가 되겠죠. 을목, 작은 나무. 축토, 작은 흙.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임목, 큰 나무.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사주에 나무들이 제법 많은 것 같죠. 흙도 많고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고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물하고 불이 안 보이죠. 불. 물론 지장간 물은 진토 안에 개수 그 다음에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고 불은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무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진토 역시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 다음에 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축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묘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임목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상당히 재성, 정편제 혼잡되어 있고 재성이 제법 있고 인성도 좀 있죠. 그런 형국이고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물은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식상이 되겠죠. 또 임모간의 병화, 불기운은 지장간에만 있는 불은 나를 극한 오행이니까 관성이 되겠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작은 새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네요. 축월은 소환이죠. 소환은 겨울. 겨울은 원래 물의 계절이지만 환절기라는 얘기죠. 소환은. 그래서 환절기는 흙의 계절. 흙은 나를 생해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린새 신금의 내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쇠를 찾아볼까요? 자, 쇠는 시간의 경금 큰 쇠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죠. 축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흙을 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큰 흙이 힘을 보태고 있고 연지의 진토 큰 흙이 역시 힘을 보태고 있고 월지의 축토도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히 내편이 많죠. 그리고 임목안에 무토도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남의 편은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 을목 작은 나무가 남의 편이네요. 내 편이 상당히 세력을 좀 이루고 있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만약에 이게 임묘진 아까 얘기한 대로 방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무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져요. 그러면 이런 내 편의 개수와 상관없이 재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사주에 글자로 임묘진,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볼 때는 그 방합이나 삼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더라도 몇 프로나 힘을 갖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임묘진 방합이 제일 우선이겠죠. 임묘진 방합이 형성되려면 사주에 나무 기운이 상당히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적으로. 자, 근데 먼저 이 진토를 보자고요. 이 임묘진 해가지고 세 글자가 합을 해가지고 방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진토는 진토 기운이 나무 기운을 좀 많이 쥐고 있어야 이 임묘진 방합이 되는데 주변에 살펴보면은 천간의 무토, 큰 흙 나한테 힘을 주고 있죠. 진토한테. 그 다음에 축토도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흙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진토는 온전히 흙이네요. 이건 나무 기운을 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토는 거의 임묘진으로 해서 진토는 방합을 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온전히 흙이기 때문에 흙이 나무로 변해서 나무하고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상당히 불리해졌죠. 그 다음에 나무 기운이라도 좀 많으면은 이 흙들을 제압해 가지고 임묘진 방합을 이룰 건데 진토는 마음이 없고 자 나무 기운이 제법 있죠. 을목, 묘목, 임목 이 녀석들이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녀석들이 힘이 좀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얘기죠. 먼저 을목을 보자고요. 을목은 이 작은 나무로 이 큰 흙들을 제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기도 하고 이 신금이 의신충을 하네요. 이 신금이 하는 일은 쇠가 하는 일은 물을 생하거든가 아니면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사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을목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을목은 거의 힘을 잃어버리죠. 한 방에 잘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지의 묘목을 한번 보자고요. 묘목 역시 작은 나무예요. 신금이 바로 극하죠. 임목이라도 나 큰 나무야 해서 큰형님 믿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임목도 보면 위에 경금한테 눌리고 있어요. 자기 살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묘목한테 힘을 주지는 못해요. 자기 살기 바쁘니까. 그러면 묘목 혼자 오로지 버텨야 되는데 신금한테 안 되죠. 그래서 이 묘목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가 개수만 많았지 힘들을 다 잃어버리고 임목 하나 남는데 경금한테 지금 제압당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나무 기운이 너무 약하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임묘진 방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설명드렸다시피 이 진토가 흙하고 같은 한 통석, 이 을목, 그다음에 묘목이 힘을 잃었고 임목 역시 경금한테 눌리고 있는 형국이라 나무균들이 상당히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묘진 방합이 안 이루어지면은 온전히 이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강해지고 용신은 임목 어때요? 그죠? 억부로보나 임목 안에 병화도 있다는 얘기예요. 병화가 있으니까 이 추운 겨울에 조우도 해주고 억부도 해주고 좋은 용신이죠. 그래서 임목이 용신이 되겠네요. 자, 임목이 용신이 되고 이 사주는 자연스럽게 재성 혼잡을 피했죠. 을목 을신축으로 날아가고 묘목 날아가고 그러면 임목 하나 남지만 얘도 임목도 상당히 제압을 당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성 혼잡도 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제 용신이 되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조우 억부 용신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성이 용신이라는 얘기죠. 정제가. 그러면은 처덕 있죠. 그 다음에 재물떡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주 내에 있는 글자만 보고 재성혼잡이다 또 방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주를 좀 깊게 보는 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나무들이 온전히 살아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방합은 정말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잘 봐야 사주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들이 얼뜻 보기에는 재성혼잡에다가 국가지를 얻기 때문에 이 사주가 약해지면서 이 나무들을 제압을 못해서 본인이 재물을 질 수 있는 힘도 약해서 재물은 또 여자를 질 수 있는 힘도 약해서 처덕이 떨어진다고 잘못 통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나무균이 쇠한테 안 된다는 것 보셨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헛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